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덕호입니다. 우리 마포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 민간단체들,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도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 그리고 홍대 앞에 다양한 문화 활동,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서울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활발합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는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입니다.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는 좀 다 영어라서 어렵긴 하죠. 네, 로컬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부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로컬리스트 풀어서 얘기하면 지역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나 문화, 복지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이 로컬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 활동가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 자리가 바로 이제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인데요. 올해로 벌써 11번째를 맞습니다. 1년 하다 보니까 벌써 11번째가 됐는데요. 이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는 사실 외부의 지원이 없이 민간의 힘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야기 자리도 직접 제안을 해서 만들고요. 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후원을 통해서 조성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올해도 열리게 되는데요.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마포 곳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의 주제가 지친 자, 버티는 자, 쌓는 자입니다. 지금의 이제 이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역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도 많이 끊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들 힘들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더 힘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지쳐 있는 상황에서도 또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뭔가를 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어쨌든 시민사회의 민간의 이야기들을 하는 자리입니다. 개막식이 11월 7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6개의 이야기 자리가 있는데요. 모두 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국회 국감에서 이 마포의 신규 소각장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에 이 예비 타당성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국감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마포의 발달장애 사부작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책이 나왔다 그래요. 마을 경계 없이 다정하게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 이야기와 함께 사부작 소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작의 최경화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생기죠? 산업 현장의 경훈씨, 고층 작업 시작 전에 5초만 안전장비 잘 챙겼는지, 안전장치는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찌개 맛집 이사장님, 뜨거운 불 앞에선 5초만.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겨울을 맞이해서 마포구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잊혀진 것 같지만, 네. 아직도 사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염력은 좀 세지면서, 그러면서 이 병의 강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뭐 독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치부내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한, 네, 그리고 한번 걸리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그런 게 이제 코로나19입니다. 네, 그래서 겨울 되면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활동이 좀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방접종 대상자는 12살 이상이면은 뭐,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을 해야 되고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네,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마포구에는 병의원 119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12세에서 64세 가운데서 이제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취약시설에 입소하셔 있는 분들,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요. 뭐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이 중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감염을 또 빠르게 퍼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10월 19일부터 이미 접종이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접종자들은 11월 1일 오늘부터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가셔도 되고요. 뭐 당일날 가셔도 뭐 앞에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네,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제 예방 접종하는 백신은 XBB 1.5 단가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면, 네,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고요. 뭐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네, 1회만 접종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백신, 뭐, 올겨울은 얼마나 유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염력은 뭐, 어쨌든, 세지고, 병의 이제 강도는 약해진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어쨌든, 네, 접종을 가능하시면 맞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뭐 부작용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네.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의 홍대 앞에 레드로드가 조성이 되어 있죠. 네, 경의동 습기에서부터 예전에 이제 홍대 걷고 싶은 길, 그 주차장 거리로 쭉 해서 홍대 레드로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네, 마지막 거리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 대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강으로 통하는 힐링거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곳은 지금 레드로드가 R6, R6까지 만들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동막로를 넘어서 당내 발전소까지가 이제 R7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길을 힐링거리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하고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시민들이 산책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특히나, 그 토종로가 이제 서울의 여름 녹음길 220선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보도폭이 좁고 또 뭐 이곳에도 이 상점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불법 주정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건데요. 마포구에서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도 다이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차도를 줄이고 보행로를 늘리는 거죠. 네, 그리고 보행로 주변 환경까지도 개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 말에 이 해당 구간에 이 양방향 통행이었는데 일방 통행으로 개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대타운 쪽에 있는 보도폭은 지금 이제 2m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3.5m로 늘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도는 6m에서 4.5m로 축소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동절기 이후에 이곳에 이제 이 통행량이 증가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토종로 보도, 어울마당로 3길, 토종로 5길, 네, 이것을 먼저 정비를 해서 보행자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 없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편의시설과 녹지 휴식 공간을 재구성하게 되고요. 국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휴식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명품 벚꽃 힐링거리로 조성한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홍대 경의선 습길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홍대의 관광객들이 한강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올해로 11회째 이 성미산 동네 연극 축제가 열립니다. 네. 플레이 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인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는 1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성미산 문화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극단들, 그리고 마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연극 동아리들의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게 이제 그 네이버에서 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예약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헬로윈데이 비상근무가 끝났죠. 네, 이 비상근무 기간이었던 이 기간 동안 인파 밀집 경보가 2차례나 울렸다고 합니다. 마포구 홍대 앞에는 이 AI 인파 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29일 새벽 12시 47분 그리고 새벽 1시 58분에 2차례 연달아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오는 거죠. 현재 인파 밀집 주의 단계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어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 음성 광고가 나오고요. 경고음도 울려 펴지고, 네, 그리고 전광판에도 이런 주의 안내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번의 경고가 울렸는데, 그 당시 이제 이 홍대 클럽거리, 거기에 이제 인파가 한 5만 명 정도가 일시에 몰리면서 평상시보다 2배가량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AI 인파 관리 시스템이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들지 않자 마포구에서 이 현장에서 바로 현장 상황실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를 했고, 이 양방향의 도로를 통제하고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일어서 마포구청과 마포경찰서가 즉각 양방향 도로를 막았고요. 그래서 차량을 통제해서 긴급하게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클럽거리의 혼잡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참 혹시나 있었을지도 모를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마포구가 10월 27일부터 이렇게 홍대 앞에 헬로윈데이 대비한 인파관리 집중 관리를 했는데요.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 하면서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되고 이러면서 아주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사고 하나 없이 헬로윈데이를 넘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2023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31일 오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현장 훈련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14개 기관, 마포구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14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마포구청에서는 이제 토론훈련,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현장훈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안전 한국훈련은요, 마포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테러나 화재, 붕괴 같은 복합 재난이 일어날 때, 네, 이런 상황을, 네, 가상을 해서 이루어지는, 실제, 훈련이라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차량 폭발과 화재가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 대피, 화재 진압,
인명구조 훈련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공덕동 일대에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덕 1구역의 공사비 합의를 마쳐서 지난주에 착공에 들어갔고요. 내년 초에 일반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덕 1구역은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덕동 105-84 일대에 최고 22층 규모의 1,1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456가구는 일반 공급하고요. 네, 65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공사비 갈등이 5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해결하고서 어쨌든, 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구역과 인접한 공동 6구역도, 네, 최근에 정기총회를 개최를 했고 해서, 네,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덕 7구역도, 정비계획 위반 절차에 들어가서, 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서울 마포구 갤러리 연합 전시회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캠퍼스 타운 사업단하고 마포구가 같이 주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전시회는 네, 그 젊고 참신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마포구 갤러리 연합전은 홍익대학교 아트 텍스퀘어 캠퍼스 타운 사업단이 진행을 했는데요. 지역 연계와 활성화 사업으로 홍익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마포구에 있는 갤러리 8곳, 그리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을 포함한 작가 69명의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네,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와 판매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시회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우리 마포의 서울시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입지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 소각장의 건립을 위해서 네,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국감에서 네,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오래간만에 모셨네요. 네. 뭐, 요즘 이제 국감이고 또, 뭐, 이제 그 예산철이고 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인사 겸 뭐 그동안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0월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의 계절이라 네. 저는 이제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지난주까지 이제 열심히 했고요. 예. 이번 주부터는 당장 뭐 어제 뉴스에서 그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예산안 시정연설하고 이런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금요일부터 이제 내년 예산을 가지고 예산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돼서 예. 네, 국감 끝나자마자 또 예결위 준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서울시가 네. 이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예타 면제 요구서, 네, 네. 이 기재부로 제출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마포구의 졸속으로 강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일일 소각량이 1,000톤 규모의 추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게 절차상으로 보면은 서울시가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 네. 환경부가 기재부에 이관을 하는 형태로 되는데 서울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건 지난 9월 15일경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지금은 이제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온 상태고 네. 최종적으로 제출된 예산은 9천억 원이나 되고요. 이 네. 중에서 국비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소각장이 9천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1년 정부 예산이 650조인데 네. 그중에 1조를 소각장 하나를 짓는 데 쓰겠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규모라고 네. 할 수 있죠. 그 9천억 중에 30%가 이제 정부 예산인 네, 거고, 그러면 이 30%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달라,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같은 사업이니까요. 네. 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예타라고 하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네. 아예 법령상 기준이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네. 그리고 국비 지원이 300억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게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굉장히 낭비성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정말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제대로 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도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이 9천억이나 되는 예산은 사업비 규모로만 따지면 18배가 네. 되고 국비 규모로만 봐도 300억의 9배나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당연히 예타 대상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예타도 법령상 면제 기준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예. 그중에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른 소각장 사업들은 다 예타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예. 네네. 그럼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 국가재정법을 근데 잘 살펴보면 이렇게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 사업들도 그냥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서 네. 이게 실제 예타 면제 여부에 확인이 되는지 그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본 것은 서울시가 제출한 이 예타 면제 요구서가 네. 실제 이 예타 면제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를 예.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소각장 하나 짓는데 지금 9천억 원이니까 다른 소각장들도 뭐 규모가 작더라도 적어도 뭐 1,000억 원 뭐 이런 규모일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게 10년 동안에 네. 면제가 하나도 다 면제됐었어요? 네. 이게 법령상 면제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네. 다 면제가 되어 왔어서 사실은 그런 과거 지난 10년 동안의 소각장 관련 예타 면제 자료를 예. 의원실에서 다 요청을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규모 면에서 되게 이번 서울시 소각장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를 또 그 과정에 알게 됐어요. 예. 10년 동안 지어졌었던 소각장의 최대 예산이 3,500억 원입니다. 오, 네. 근데 이 소각장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려 그 규모의 3배나 되는 네. 이렇게 큰 소각장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를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예타 면제 기준에 적합하냐라는 것을 이제 질의하셨는데 네. 서울시 이 예타 면제 요구서에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아주 다양한 항목에서 골고루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문제 대잔치라고나 할까요? 아, 일단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업 추진 적시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입지 선정 절차를 다 완료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당장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도.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양오염 조사부터 문제가 네, 네.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 노웅래 의원님이 조사하신 이후에 소각장의 입지에 불소 과다 검출 문제가 불거졌고 예. 그것을 마포구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토양오염 조사를 했는데 그랬죠. 네. 여기서도 여전히 불소가 과다 검출됐기 때문에 네. 약 한 달여 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마포구청장조차 서울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 소각장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네. 이렇게 입지 선정 절차에 아무 문제 없이 완료됐다고 써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항목을 보자면 국고지원 적합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네. 거기서 서울시는 유사 사업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마포구에는 이미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오늘도 가동 중입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들께서 분노하실 것 같은 내용은 사업 추진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이라는 네. 항목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민원 분쟁 가능성이 이제 해소돼서 네. 사업 추진 과정에 하자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제출을 했어요. 민원이 없다고요? 네, 민원 분쟁 가능성이 해소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민원과 분쟁은 사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면서 예. 이 서울시의 졸속 강행을 규탄하고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민원 분쟁 가능성이 해소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너무나 사실과 다른 것이고 그렇죠. 또 마포구청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지만 마포구청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출한 이 예타면제 요구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문제가 예. 많아서 이게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철저하게 이게 네. 사업이 평가되는 과정에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예타 면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인 예.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긍정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예. 좀 철저히 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모든 소각장과 관련돼서 이제 예타 면제를 계속 받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또 관행적으로 뭐 될 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물론 이제 뭐 장관이야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예. 뭐 어떻게 예상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관료 집단이라고 하는 게 네. 아무래도 관행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총리가 잘 뜯어보겠다고는 답변을 했지만 지금까지 면제를 해왔으니까 이것도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논리가 이제 강하게 제기될 거라고는 봐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예. 시대가 달라져 온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국면에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예. 당장 그 경제부총리가 참석했었던 6월에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네. 거기서 논의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 이제 신성장 전략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의 골자가 뭐냐면 이제 사실 지구의 한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자원은 줄이고 네. 최대한 재활용으로 회수해야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법령상 규정도 돼 있고 뭐 웬만하면 이것들을 면제를 해왔지만 이런 거의 1조 원 규모의 소각장 하나를 짓는 것만을 가지고 네. 육박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대한 문제를 앞으로 일으킬 수 있는 관행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예. 문제 제기를 전 지금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매립이 아니면 소각이 아니라
재활용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상위 계획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상위 계획에 입각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지금 강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매립을 중단시킨 이유도 재활용을 늘려라. 맞습니다. 이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재활용을 늘려라라고 해서 한 건데 그걸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아니 서울시는 정말 자원순환 경제 혹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고민이 너무 없다는 게 너무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해오던 1,000톤을 이제 매립을 못하니까 그대로 소각할 수 있는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짓겠다. 네. 그것도 초대형으로 예. 라고 하는 발상이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국감에서 아주 날카롭게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계속 또 이렇게 팔로잉 하면서 네. 감시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또 네. 국감도 국감이고 이제 예결위 차원에서도 계속 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서울시의 소각장이 추진되는 것을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잘 막아낼 것이고 네. 무엇보다 이게 단순히 소각장을 막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자원순환 경제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거를 좀 더 국민들께 제가 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네.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이제는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갖되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 자원을 재활용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모든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쓰레기 소각장, 1조 가까이 들어가네요. 9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질의를, 뭐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쫓아가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또 감시하신다고 하니까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모시고 또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네, 저는 찾아오고 올 거고요. 2부에서는 이 사부작 네. 거기서 이제 책을 냈어요. 네, 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하나 띄워드리죠. 네, 강하달님이 부릅니다. 러브. 그녀가 내게 건네는 아름다운 얘기 차분 눈을 감아보지만 여전히 보이는 건 날 닮은 눈동자 하나 둘 셋 그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주보 물끄러미 바라만 봐도 좋아 방울방울 퍼지는 아름다운 별이 내겐 너무 소중한 사랑이여라 곱디고 눈빛 싱그러운 속삭임 꽃같이 여여쁘게 마음을 훔치고 작디 작은 영혼 송두리째 흔들
다시 태어나 위대한 여정이여 세상 둘도 없는 그녀는 기쁨 뒤돌아 보아도 또 보아도 꿈결 같은 향기가 마음 가득 샘솟아 깊은 사랑 우주가 되었네. 곱디고 눈빛 싱그러운 속삭임 꽃같이 여여쁘게 마음을 훔치고 작디 작은 영혼 송두리째 흔들어 다시 태어난 위대한 여정이여 세상 둘도 없는 그녀는 기쁨 뒤돌아 보아도 또 보아도 꿈결 같은 향기가 마음 가득 샘솟아 깊은 사랑 우주가 되었네. 우주가 되었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메가헤르츠.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포의 발달장애 사부작이라고 있죠. 네, 이 사부작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경계 없이 다정하게라고 하는 이름의 책인데요. 관련된 얘기 이 사부작의 최경화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발달장애 청년어부 사부작의 최경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매우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분주하게요. 네. 네. 보니까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을철이 또 이 네.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거 공연하고 발표하고 뭐 네. 또 책도 나오고 그래서 좀 네. 바쁘고 즐거웠습니다. 네.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으셨나 봐요. 네. 뭐 풍성하게는 조금 풍성하였으면 좋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막 네. 뭐가 막 다글다글 달리기는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책이 나왔어요. 마을에서 경계 없이 다정하게. 네네. 네. 뭐 어떤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이제 사부작의 활동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예. 이제 저희가 2019년서부터 3년간 아름다운 재단에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한 단체들은 네. 단체가 그 지원이 종결되면 예. 책을 한 권씩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사부작의 이야기를 좀 여러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네. 굉장히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네네. 사업을 3년간 했고, 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은 책을 한 네. 권씩 내게 되어 있군요. 네네. 이게 언제쯤부터 생겼을까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지원 사업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랬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부작의 활동을 기록한 네네. 책을 이제, 만드시게 된 거네요. 네. 네네. 근데 이제 활동 이야기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네. 사부작은 관계를 좀 맺고 그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관계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예, 우리는 그분들을 길동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길동무들 이야기, 그리고 활동가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사부작 청년들, 발달장애 청년들의 이야기.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것들을 담은 거죠. 네. 이 책 한 권 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것 작업을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네. 거의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죠. 내용 구성을 해야 되고, 지금 또 보니까 인터뷰 중심의 책인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이 홍세미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홍예미 작가님이요? 네. 홍세미 작가님. 홍세미. 네. 네, 홍세미 작가님이 인터뷰하고 정리해 음. 주시고, 또 이제 청년들 이야기는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가들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청년들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청년들 이야기를 이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글을 써내는 것은 저희 활동가들이 했고, 예.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인터뷰를 다 하고 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이 나온 거고요. 네. 예, 어마어마한 작업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책에는 그동안 이제 사부작과 함께 애원 발달 장애 청년들, 그리고 뭐 길동무라고 하는 뭐 분들, 이웃들이죠. 이웃들, 예, 이웃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활동가들, 이래 목소리들이 쭉 다 담겨 있는 맞아요. 거네요. 네. 맞아요. 예. 책 받아보시고 상당히 좀 감동적이셨겠는데요? 하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안을 아직 저도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전에 작업들을 계속했으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네. 약간 볼 엄두가 안 나는데 그 감정이 좀 약간 좀 부끄럽다고 할까? 부끄러워요? 네. 부끄럽기도 하고 네,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들 이야기를 이렇게 펴낸다는 게 그것이 활짝 꽉 남잖아요. 네네. 제가 한 이야기도 물론 어딘가에 막 남기도 하겠지만 퍼지는 느낌이라면 이 책은 뭔가 이렇게 딱 결과물로 활자로 받아보니까 예. 와, 그 책임감도 또 있잖아요. 예. 그 활자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예, 막 와, 신난다라는 감정만 있지는 않고 네. 좀 보기가 두렵고 부끄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네. 뭐, 아마 이제 자기 얘기이니까, 네. 맞아요. 아마 이제 손이 또 쉽게, 이게 어떻게 쓰였을까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또 쉽게 손이 안 가기도 하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도 주변에서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읽으시고는 아까 굉장히 그동안 사부작을 막연하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 실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일상이구나 이렇게 지내는 것은 네. 예.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각각이 가진 그 고유의 그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색깔들을 통해서 듣는 이 사부작 이야기들이 너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네. 그래서 이 마을에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깊게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그러나 가볍지는 않게 생각할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사실 이제 발달 장애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들이 돼서 사회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 책이 일정 정도의 좀 답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답을
줄 수는 없고요, 감히. 답은 줄 수는 없고, 네. 사실 안타까움은 있는 거죠. 왜 우리, 분명히 이웃인데, 이 이웃인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학교를 딱 졸업함과 동시에 모든 것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예. 외롭게 격리되어서 지내야 되는가, 이 사회 예. 안에서.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면 되게 좋겠지만, 이 질문을 좀 퍼뜨리고 싶었고, 책을 예.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데, 예. 어렵잖아. 그분들은 우리랑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는 낯섦 또는 네. 불편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웃들은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을 견디는 거에 비해서 네. 왜 유독 발달 장애인이 가진 낯섦에 대한 불편함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더욱더 그것을 차단하려 할까? 예.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같이 살려면 예. 네, 이 청년들이 어떤 시설이나 어딘가에 가서 격리되어 살지 않고 우리랑 같이 그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예. 이렇게 사부작처럼 지내면 되겠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 책이 예. 다른 지역으로 좀 멀리 퍼져서 그동안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자신이 없고 예. 이런 분들이 좀 용기를 내어서 이런 어떤 활동을 좀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 예.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처럼 이렇게 다정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발달장애 청년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네. 또 지역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지 이 이야기들을 이 책을 보면은 네.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네. 맞아요. 이들처럼 꼭 이들처럼 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게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시도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그러게요. 네. 이 되게 책 나오면 출판 기념회 뭐 출판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념 뭐 토론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계획되어 있나요?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또 연극도 저희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공연들이 너무 계속 빽빽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일정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 출판 기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 올해는 좀 가볍게 한번 할 것 같아요. 11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발달장애 마을 포럼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올해는 크게 하기는 어렵고 예. 작년에 노동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저희가 모임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제재된 노동 연구 모임이라고 해서 네네. 막 거창한 이름을 붙였으나 그 내용은 거창하지 않은. 그래서 그 모임은 마을에 다니더라고 사부책하고 같이 모여서. 네.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그런 사부작의 활동 같이 발달장애인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네.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웃들하고 예.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무언가 지역에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고민하게끔 하는 이렇게 기여하는 역할이잖아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기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분명히 노동이니 이것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책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발달장애 마을 포럼은 약간 이 책을 보는 사람들 그 연구 모임의 이제 주체가 돼서 강연을 이제 계속 열 거예요. 11월, 12월에 부랴부랴. 그 사이에 한 꼭지에 이 책 이야기를 같이 해도 좋겠다. 해서 거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이 책은 지금 뭐 시중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다 나와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마을 축제에서 책을 좀 가져와서 판매를 했거든요. 네. 많이들 관심 가지고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자, 이 책 제목이 마을에서 경계 없이 다정하게입니다. 네. 네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이 서점에 가셔서 사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뭐 토론회나 뭐 이 출판 기념 관련된 자리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보니까는 정말 사부작이 일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뭐 연극도 하시고 또 옹호가게 프로젝트 발표회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다음 주 8일 날 아니죠. 8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네요. 내일이네요. 11월 2일. 아, 내일인가요? 네. 네,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이제 옹호가게 발표회를 하는데, 네. 예, 이번 옹호가게 프로젝트는, 예. 옹호가게를 더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옹호가게들을 찾아가는 활동을 했어요. 찾아가면서 발달장애 청년들하고 길동 네. 이웃들이 좀 협력해서 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 옹호가게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5가게를 선정해서 영상을 같이 찍었어요. 청년들하고. 네. 그걸 발표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5가게, 5 네. 옹호가게의 영상 촬영 발표사리. 예. 옹호가게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되어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짧게 좀 있으실까요? 우리 모두 마을에서 경계 없이 다정하게 지내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청년허브, 발달장애 청년허브 사부작, 책이 나왔어요. 네, 마을에서 경계 없이 다정하게, 어떻게, 이, 발달장애 청년들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책을 보면은 조금,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부작의 최경화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11월이 시작이 되었네요. 네, 이제 올해도 두 달뿐이 안 남았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는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